박영숙은 매일 아침 7시 15분에 집을 나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운영하는 김밥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늘 똑같았습니다. 파란색 버스가 언덕을 돌아 나타나면 영숙은 항상 운전석 뒤 2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서류가 든 듯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명호라는 이름도 모르던 그 남자는 항상 버스 뒷좌석에 앉았어요. 영숙의 앞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어디 일하러 가나 보네. 영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에 새벽부터 나서는 걸 보니 자신처럼 혼자 사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들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영숙은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 명호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영숙도 모르게 그 남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를 때도 머리를 빗을 때도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버스에 사람이 많았어요.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 등교를 시작했거든요. 영숙은 겨우 앞문 근처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시장 앞 급커브를 돌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원심력에 영숙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넘어질 뻔했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영숙의 팔을 단단히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였어요. 언제 앞으로 와서 서 있었는지 영숙 바로 옆에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작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손이 아직 자신의 팔에 닿아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치실 뻔했네요. 조심하세요. 명호는 영숙이 균형을 잡았는지 확인한 후에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에 영숙은 또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버스 안은 여전히 붐볐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그의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몇 달 동안 멀리서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바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영숙에게는 오래된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잊고 지냈던 감정,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남자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의 체온, 그의 숨소리,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까지도요. 그 일이 있은 후 영숙은 버스를 탈 때마다 그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명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며칠 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영숙이 늘 앉던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명호가 벌써 그곳에 서 있었어요. 여기 서세요. 명호가 자리를 양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그 자리에 서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이런 떨림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버스가 큰 움푹 파인 도로를 지날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영숙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명호의 팔이 자연스럽게
영숙의 허리를 감쌌어요. 조심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영숙은 그의 팔에 기대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버스가 너무 흔들려서. 괜찮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위험해요. 명호는 영숙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손을 뗐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니죠?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항상 이 버스에서 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시더라고요. 첫 대화였습니다. 영숙은 그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일하러 가시나 보네요. 네. 김밥 가게에서 일해요.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저도 일하러 갑니다. 서류 배달 일을 해요. 명호가 들고 있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그가 매일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그런 일을.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요. 명호의 대답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 커졌어요. 버스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영숙이 먼저 명호의 팔을 잡았어요. 그런 자신의 행동에 놀랐지만 명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버스에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 외로운 아침, 시간을 함께 해준 것,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조심해야죠. 명호의 대답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대화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장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 거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명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타실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영숙의 대답에 명호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영숙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어요.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기 어려웠어요. 영숙은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날 김밥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영숙은 그 남자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까지도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과 명호는 매일 아침 버스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영숙이 김밥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 맞나요? 돌아보니 명호가 서 있었어요. 평소 아침에 보던 모습과는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침에 김밥 가게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명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장명호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저도 궁금했어요. 영숙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명호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어요.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매일 신세를 져서요. 신세라니요? 아침마다 버스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혼자 서 있으면 위험할 때가 많은데. 명호의 말에 영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영숙의 대답에 명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밥 천국이 어떨까요?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김밥 천국으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으니 아침 버스에서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뭘 드실까요? 저는
커피면 돼요. 김밥도 시킬게요. 저녁 시간인데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명호는 단무지 김밥 2줄과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영숙은 그의 세심함에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자 사세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명호 씨는요? 저도 혼자 삽니다. 아내가 5년 전에. 두 사람 모두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숙이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김밥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일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죠. 돈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명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와요. 명호 씨는요? 아들이 2 있지만 바쁘다고 연락을 잘 안 해요. 뭐 이해는 해요. 자기 생활도 바쁜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널리 있거나 바쁘고 결국 혼자 지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김밥이 나왔습니다. 명호가 영숙 앞에 김밥을 놓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요. 명호 씨도 드세요. 배달일 하느라 힘드실 텐데. 두 사람은 천천히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 자식들 키우던 시절, 배우자와의 추억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봐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 혼잣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명호의 말에 영숙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거든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분이에요. 명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벌써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명호가 계산을 하고 두 사람은 김밥 천국을 나왔어요. 그때 영숙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걸을까요?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말없이 걷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한 저녁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숙과 명호는 다시 김밥 천국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명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뵐 수 있을까 해서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졌어요. 요즘 잠이 잘 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밤마다 뒤척이기만 했는데 명호 씨를 만나고 나서는 편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가 돼요. 버스에서 영숙 씨를 볼 수 있으니까요. 명호의 솔직한 고백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또다시 동네를 걸었어요. 이번엔 좀 더 멀리까지 나갔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죠. 여기 처음 와봐요. 영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평소엔 일만 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은 모텔이 몇 군데 있는 거리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으로 만든 간판들이 밤하늘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명호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영숙도 따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즈모텔, 파라다이스, 골든타임, 여러 간판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숙 씨, 명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명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호 씨와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다시 찾는 것 같아요. 명호는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명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무서워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정이 살아 있었어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명호가 영숙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영숙 씨가 원하신다면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영숙은 긴 시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확신도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영숙의 대답에 명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로즈모텔 앞으로 걸어갔어요. 명호가 프런트에서 열쇠를 받는 동안 영숙은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둘 다 어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간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명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명호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을 서로의 품에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고 서투르지만 진실했어요. 그날 밤 영숙과 명호는 각자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제야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모습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 40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영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어젯밤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영숙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후회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억이었거든요. 주말 이틀 동안 영숙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호 생각이 자꾸 났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 시간에 집을 나서려다가 주저했어요. 명호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색하지 않을까요? 결국 영숙은 1시간 늦은 버스를 탔습니다. 명호를 피하고 싶었거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영숙은 계속 다른 시간 버스를 탔어요. 김밥 가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영숙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명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피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렇게 계속 피할 수는 없어. 마침내 용기를 내어 평소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니 명호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호의 표정에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영숙은 평소 자리에 앉았고 명호도 뒷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서 명호가 영숙 옆으로 왔습니다.
영숙 씨, 일주일 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명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없어요. 영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무서웠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감정이 생긴 게 무섭고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밤잠을 못 잤어요. 후회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명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오히려 영숙 씨를 만나지 못했던 일주일이 더 힘들었어요. 영숙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명호 씨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죄송해요. 갑자기 피해서. 아니에요. 이해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명호가 영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영숙은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우리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명호의 말에 영숙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당연하죠.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버스가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명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좋아요. 만나요. 영숙의 대답에 명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해요. 물론이죠. 영숙 씨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김밥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명호 씨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해요. 저도 그래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 있겠지만 그것과 영숙 씨에 대한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의 감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집에 돌아와 다시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아보려고 해요.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명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녁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김밥 천국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중국집에서 때로는 칼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만의 규칙이 생겼어요. 연락처는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 그날 저녁 약속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좋아요. 그럼 칼국수집에서 볼까요? 알겠어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복잡한 연락 없이도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어때요? 마음이? 명호가 물었습니다.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는데 이제는 이것도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영숙의 대답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영숙 씨와의 시간은 또 다른 의미예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호 씨를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의미가 생겼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처럼 어색하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죠. 방에 들어서니 명호가 말했습니다. 신기해요. 이 나이에 이런 관계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니까요.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명호 씨, 우리 이름도 번호도 모르고 지내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명호가 영숙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고 가끔 저녁을 함께하고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부담도 없고요. 영숙은 명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네요. 네. 우리만의 방식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어색함 대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함께 보낸 후 명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저도요.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한 감정이 살아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졌어요. 정말 달라졌네.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명호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연락처도 없고 약속도 없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져 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신기한 사이예요. 어떤 점에서요? 이름도 번호도 없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요. 명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순수하게 마음만으로 만나는 관계니까요. 맞아요. 복잡한 것 없이 그냥 서로가 좋아서 만나는 거잖아요.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명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미래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현재에 충실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에서 만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밤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두 사람만의 은밀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버스에서 만난 명호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명호의 목소리에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버스 안에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김밥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자꾸 명호 생각이 났어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칼국수집에서 만났어요. 명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명호는 대답했지만 영숙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꼈어요. 칼국수를 먹는 동안에도 명호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정말 괜찮아요? 영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숙 씨, 명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네요. 명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같이 살자고 해요. 영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요. 벌써 집도 구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시면 안 되나요?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미뤄왔던 건데. 그럼 정말 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영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영숙 씨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자식들이 그냥 두지 않을 테니까요. 명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영숙도 딸에게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후회 안 하시죠?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혀요. 영숙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명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명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영숙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 처음 만났던 김밥 천국에서 마지막 식사를 할까요? 명호의 제안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칼국수집을 나와 김밥 천국으로 향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를. 네.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김밥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참 특별한 관계였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름도 번호도 없이 그냥 마음만으로 연결된 사이. 그래서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것 없이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진 만큼 이별의 아쉬움도 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명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세요. 명호 씨도요. 건강하시고 혹시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죠.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거니까요. 명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다시 못 만나도 이 시간들은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저도요.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는 다른 시간대 버스를 타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보며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석 달간의 특별한 인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은 약속대로 다른 시간대 버스를 탔습니다. 오전 8시 버스였어요. 명호와 만나던 시간보다 1시간 늦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어요. 평소 시간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명호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시간대 버스에는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았고 직장인들도 있었어요. 영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시간이었네.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김밥 가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명호가 생각났지만 그리워서 힘든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인 김밥 가게 사장님이 말했어요.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이었어요. 명호와 헤어진 후에도 영숙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보다 생기가 있어 보였어요. 나 정말 변했구나. 영숙은 자신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영숙은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어요. 명호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김밥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명호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어떤 김밥으로 드릴까요? 영숙은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히 명호를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졌을 텐데 이제는 그냥 손님일 뿐이었어요. 단무지 김밥으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밥을 싸주면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명호와의 시간이 자신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앉아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 선물이구나.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명호가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몇 달간의 연애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그리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숙은 혼자 김밥 천국에 갔습니다. 명호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았어요. 단무지 김밥 하나 주세요. 혼자 김밥을 먹으면서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고마웠어, 명호 씨.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남편이 떠난 후에 남은 시간을 견뎌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명호와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꿈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슬프거나 그립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영숙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새로운 영숙의 삶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